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입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신념으로 30년 동안 IT 산업에서 일해왔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못 살겠다라는 절규와 산업 현장의 절박함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직원 경제를, 직원의 생계를, 미래 투자를 위해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고 최소 비용의 선순환 구조로 세계적 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수익은 좌시한 채 온통 세금을 쓰는 코스트만, 기업 규제만 보입니다. 설상가상 흑세무민, 조국 사태로 경제 지수가 하락된 것도 모자라 도덕과 정의와 공정지수, 국민의 자존심까지 폄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님, 제가 지난 17일, 26일 조국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의뢰해서 한 결과입니다. 화면 보시죠. 무슨, 의혹, 범죄자, 거짓말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짐작이 갑니다. 우선 보도 자체가 죄다 제목이 맨 끝에가 의혹자가 붙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혹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짜 민심입니다. 서초의 촛불 집회에 네. 200만 모였다 이런 억지, 이런 허위 보도가 더 나쁜 의혹 보도입니다. 이런 의혹 보도로, 억지 보도로, 허위 보도로 민심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최근에 조국이란 단어가 네이버 실검 1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있었을까요? 네, 자세히 못 봤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포탈 실검이 변질되고 조작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던 8월 20날 조국이라는 검색어를 1위로 올리려 그러면 끌어내려지는 좌측 그래프입니다. 또 우측은 더 심각한데요. 실검 1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현상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총님,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이번 것은 제가 유심히 못 봤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의아한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털 사업자의 사업 방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여론 조작의 범죄가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조사가 필요해 보이죠. 총리님, 최근에 조국 관련 실검이 1위 한 게 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아시죠? 네, 그런 것이 있었다는. 네, 이것을 그래프를 보시면요, 실검 사상 이례적으로 무려 13시간 동안 새벽에도 줄기차게 단어 검색이 아니라 문장 검색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검색인데 어떻게 미세먼지 같은 단어 검색이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문장 검색이 1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자들의 사업 방식에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철저한 약속과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면 먼저 SNS에서 좌표 찍고요, 약속된 문장을 퍼나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게 문장 검색은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된 문자를 약속하고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 유리하면 1등 실검으로 조작해 올리고 불리하다 그러면 끌어내리는 이런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적절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포탈을 세계 청년들은요, 혁신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정쟁에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이거 실검 폐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과기정통부 등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가 관리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기업에 그럼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단계에서 뭐가 좋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부처가 그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소관부처도 그렇지만 국무총리께서도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이건 여론 조작 왜곡입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총리 화면 보시면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코링크 P 아시죠? 레드 펀드가 있습니다. 이 레드 펀드가요, 그 블록체인 즉 가상화폐라는 혁신 성장을 비웃듯 먹튀한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25억을 투자한 레드 펀드가 17년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한창 호황인 거거든요. 한창 호황인데 2달 뒤에 갑자기 펀드 투자 청산 들어갔습니다. 총리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한 달 뒤에 정부가 가상화폐는 투기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규제 정책 발표합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제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총리께서 아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금감원 직원이 심지어 정부 발표 바로 직전에 자신의 가상화폐를 팔고 먹튀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 다음 화면에는 무슨 공산주의자냐, 왜 강제로 틀어막냐 이러면서 개미들 분노하고 절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 이때입니다. 이때 레드 펀드가 그냥 딱 봐도 청산 먹튀 같지 않습니까?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 결과를 기다려. 정부 정책 한 달 전에 청산하고 수익을 30% 이상 거뒀다. 언론 보도는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먹튀인데, 자, 민정수석의 정보 활용 전혀 없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수사가 되고 있을 테니까요. 저의 선입견을 말씀드리는 건 신중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수사되고 있죠. 이 레드펀드 역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운영했다,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의 발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는 정보를 민정수석이 활용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니까 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우길 수 있어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상식 위반, 도덕 위반입니다. 또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양심 위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뭐하고요. 수사 중이니까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사실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중이니까 반드시 진실을 위해서 여러 청년들과 기업들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진실이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정수석 투자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의 기업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자, 기업 규제, 반기업 정책, 경제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총리님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2건 승인됐을 것입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 그리고 해외로 가야겠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예,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가치의 충돌이거나 이해의 충돌로 막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 네. 제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 규제 개선에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 개혁은 제가 총괄 책임자입니다. 네, 최근 사우디 석유 시설의 드론 공격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네, 예, 이런 사이버 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예, 그런데 왜 9.19 평양 군사 합의 때 이 사이버전에 대한 평화협정은 왜 언급조차 없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양쪽 모두 문제의식이 그렇게 이렇게 급박하지는 않았던 것 아닐까요? 특별히 그 당시에. 총리님도 생각은 문제의식이 못했- 없으십니까? 아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와 불가침 협정,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14성명,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됐던 것 아닌가 짐작합니다. 이렇게 온통 평화에 기대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북한 해킹으로 인해서 탈탈 털리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 국회 공식 메일이 틀렸습니다. 이게 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 소행이다 이렇게 확인해 줬는데 이거 북한 해킹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털린 거 아닙니까? 네,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런 해킹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몇 건 있었던 걸 기억. 몇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총리 저는 북한이 우리를 사이버전 하기 굉장히 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테러대책위원회에 사이버 방어 항목이 있고요. 또 합동 방위회의에도 사이버 문제가 항상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까? 사이버전에 대해서? 바로 그걸 상정하기 때문에 연합 방위훈련이나 테러대책위원회 거의 단골처럼 그것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7년 초까지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발표는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7년에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렸습니다. 이거 국민 돈이 털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신 겁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생활과 원전과 한수원과 여러 가지 설계 용역 자료들이 다 유출되고 있고 국회도 털리고 다 털리고 있고 통일부도 해킹이 되고 있는데 모른다, 확인하겠다. 그런 안이한 대응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방어 역량의 확보라든가 그건 하고 있지만 이런 종합된 건수를 제가 암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분 총리는 국민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 부분에 시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정부가 공식 발표를 못하는 사이에 언론 통해서 보면요. 2018년 평창 올림픽도 공격당해 1월에 통일부, 작년 7월에 국회, 올해 7월에 국회, 그리고 탈북자 센터, 우리은행 수도 없이 공격당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애매하고 애써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를 최단 시일 내에 저한테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지시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답답해서 화면처럼 안 막는 건가 못 막는 건가 세미나도 했습니다. 자, 이게 UN 보고서입니다, 총리님. 급기야 UN이 올해 7월에 대북 제재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도를 넘었다. 그리고 가장 세계적으로 2조 4천억 정도를 탈취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혹시 보고서 아십니까? 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이버 해킹의 가장 위험한 나라는 북한이요. 그 가장 큰 피해국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피하시죠? 네, 새로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원문 안에 보면 북한 사이버 도발이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고나 건의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만.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제가 그쪽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경고를 해야죠. 자, 이 UN 보고서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요. 코스타리카, 인도, 일본 이런 데가 다 해킹을 당했습니다. 각국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 국제협력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액션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회신했는데 한국 정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단 7줄 회신하면서 부처 간 협력 시행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로서. 네, 그 국방부 합참 안에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그런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쪽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종합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 북한하고 평화한다. 북한하고 우리는 잘 간다. 신뢰한다. 이렇게 앞에서 성동격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쏘면서 화면 보시죠. 미사일 쏘면서 뭐 겁먹은 개다, 허우적거린다, 우리 조롱하죠. 앞에서는 미사일 쏘고 뒤에서는 사이버 해킹으로 우리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네. 방어 체계 필요하시죠? 예,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말을 똑같이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총리께서 북한에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대로 대대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북한에 경고하시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산 지키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총리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부 장관 나오십시오. 네, 장관님. 우리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이 이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해킹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공격 시도는 3,236건이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신속한 차단과 대응 조치를 취해서 침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루 평균 13건, 20건 정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공격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주로 자료 훼손이나 자료 유출 이런 것이 가장 많았고요. 60.5%가 그런 유형이었고 그 다음이 단순 침입 시도가 그 순위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게 13배가 증가했고요. 무려 4년 전보다 중국에서의 공격은 33배가 늘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중국발 공격의 대부분은 북한의 우회 공격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기관의 통신시설 등급, 그다음에 비상 운영 방식, 매뉴얼, 예산, 조직 이거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그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만들어 놓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장 훈련 매뉴얼이 없고요. 또 등급 지정이 미흡하다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매뉴얼은 잘 만들어져 있고요. 훈련도 우리가 합동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EMP 공격이 더 심각합니다. EMP 공격 아시죠? 예, EMP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전자회로의 그 강한 전류랑 또는 전압을 유기시켜가지고 이 기기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엄청난 전기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공격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7년이죠. 북한은 이미 남한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EMP 공격에 대한 실험 완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거를 아마 2년 전 국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EMP 방호 필요성은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 이런 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R&D 투자를 해서 개발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장관님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금 일자리와 반기업 규제,
안보 무능, 오류에 갇힌 정부 여당 들으십시오. 수출선선의 기업, 그리고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원하는 청년들, 그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부모들에게 결코 절망을 안기지 마십시오. 이 오류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매섭게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크고 국가 권력은 작아야 하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송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